네, 오늘은 경금 천간으로는 이제 7번째 천간인데요. 저희 명담제에서 하는 거는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4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신금을 했고 오늘은 이제 경금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뭐 금하면 통칭을 해서 경신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나눠보면 경금하고 신금은 굉장히 이제 다른 존재죠. 사실은 신금을 이렇게 좀 완성된 금, 보석, 더할 나위 없이 압축, 수렴, 통일, 결정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금은 거기까지 가기에 전 단계 이거를 경이라는 표현을 해서 경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내년에 이민년에 천간에 임수를 쓰는 거는 맞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신금에 대해서는 천간에 이제 상관을 달고 지지에는 천을 귀인 정제를 달고 온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천간에는 이렇게 이제 임계수가 있을 수가 있고 내년이 이민년 임수, 후년이 계묘년 계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신금한테는 당연히 식신상관이 되는 거고 임계가 타겟팅으로 하고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병화하고 정화예요. 정화를 정관으로 쓰고 병화를 편관으로 씁니다. 뭐 돈이나 명예나 지위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내년에 가장 키포인트는 경신금 일간하고 임계수 일간이에요. 임계 천간으로 들어오는, 운을 볼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리끼리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여하는 인자가 지지의 삼합이라든지 형충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천간은 천간끼리 맞춘다. 그러면 천간에 날라 들어올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성과 재성을 자극하는 운이 내년 내후년의 천간 운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날라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 편제를 달고 식신이 이제 날라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신금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임계수가 있는데 오히려 포인트는 이민년에 있어요. 천간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경금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충세발현이다, 도세주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이거를 득수이청이다 그래요. 득수이청. 이렇게 수를 만나서 어떻다? 맑아진다. 아니면 또 이를테면 다른 표현으로는 25년, 26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병화, 정화가 들어오는데 26년에 들어올 때는 그거를 득화, 예라 해서 득화예. 화를 얻으면 예리해진다. 경금한테는 그래서 임수하고 정화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식신도 사기일신의 대표 성분이고 재성도 뭐 정편제 구분 없이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죠. 경금일간은 자인진 오신술, 경자에서부터 경술까지 이렇게 분두인데 신축년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왔어요. 신축년은 천간은 겁재가 관여하고 십성으로 보면 겁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쟁 구도예요. 직장이든 투자처든 어디 가든지 간에 나하고 다른 존재가 뭔가 경쟁을 하는 이런 어떤 시공간,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겁재가 인성을 달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보니까 정인인데 결국 뭡니까? 이거를 나를 임묘시키는, 우리가 이걸 12운성으로 경금과 정화와 기토를 임묘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신, 나도 임묘가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관을 쓴다라고 하면 정관도 임묘가 되고, 관인상생하는 정인도 임묘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운들이 다 임묘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묘지 같이 들어서 뭐 살아있는 사람이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활동력이나 에너지가 작용력이 이렇게 얼음땡 이러듯이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 안 됨.
아이들의 자녀의 문제 있음, 어머니 아픔, 문서 안 풀림,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적당한 이성, 이런 운 만날 일 없음, 기혼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명으로 안 쓰고 남편을 정화로 만약에 쓰는 명이었다라고 하면 남편 신축년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냈음.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민년에 득수이청을 하면 의미적인 표현으로는 임수를 만나서 내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부분이고, 이럴 때는 이거는 강물이죠. 아주 맑고 큰 강물이 이렇게 무대가 형성이 되죠. 식신이라고 하는 길신으로 내 어떤 그 에너지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근데 나는 내가 또 이게 경금의 물상 중에 뭐 경금은 바위다, 원석이다, 뭐 이렇게 큰 철광석이다, 군, 검경, 수령 기운이다, 폭력 기운이다, 조폭 기운이다, 이렇게 살 기운이다, 숙살 기운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달로도 봐요, 달. 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에, 호수에 쫙 비치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갇혀 지내왔던 경금이 식신은 자기의 재주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한번 내 무대로, 무대가 인목이라고 하는 큰 무대로 펼쳐진다. 그런데 경은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신금이 돼요. 신금은 밑으로 내리면 유금이 되고. 그러니까 이미 경금한테는 인이 들어오면 충이 돼서 변동의 의미가 있어요. 진급 동안 묶여왔던 사람들, 관인을 쓰는 사람들이 신축년까지 묶여왔겠죠. 묶여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다? 식신생재의 기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원래 에너지하고 들어오는 인하고 충을 하니까 내가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움직인다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간, 십천간의 에너지가 있겠지만 경금이, 신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신유하고는 이렇게 충의 물상이 좀 덜할 수가 있는데 경금은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축의 묘지에 입묘되고 묻혀 있었던 상황이 벗어나지는 아니면 변동의 상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민의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십천간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천간이 나 한 자리를 빼면 나머지 세 자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유화가 있거나 오화, 무화 크게 보시라는 얘기지. 화가 있거나 화가 없거나 내가 이미 일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십성이 들어갈 자리는 세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화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보고 만약에 화가 없는 경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내가 금으로 있으니까 무기토가 주로 있거나 나 말고 또 다른 경신금이 있거나 아니면 임계수가 있거나 또 뭐가 있어요? 가불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미 천간의 무기토는 나를 생하는 기운이에요. 나를 생하고 물론 들어오는 기운하고 극하는 기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를 생하고 내가 또 수를 어떻습니까? 생해요. 크게 컨플릭이 없어요. 1년 동안 천간의 상황은 내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직장 잘 다니네? 사업을 한다면 저 사람 사업 잘 되네? 저 사람 돈 벌고 있네? 이런 거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런 상황이 무기 띄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 이거예요. 화가 없는 경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경금인데 경금 혼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식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상 활동을 하는데 식신이 왔으니까 내 식상 활동이 어떻다? 더 커지거나 더 에스컬레이션 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겠죠. 그렇죠? 천간의 상황이 걸리는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더 바빠지거나 할 일이 많아지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내가 한 가지 일만 했는데 내가 식신을 썼는데 내를 상관을 쓰고 있는데 식신이 왔다 그러면 이 일 저 일 한다라는 거야. 내가 이거 메인으로 그동안은 내 에너지를 하고 있었는데 식신 기운이 오면 그게 뭐예요?
큰 편지달 들어오니까 이거 결실 받을 일이 생기니까 이것도 한번 하세요. 해보세요. 합시다라는 것이 오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내가 임수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강화되는 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문제 없죠. 금생도 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갑을목 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갑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을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극인에서 돈을 버는 구조나 이런 거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경, 충극, 목극, 토 뭐 이런 식으로 천간의 상황이 금극목, 목극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돈을 벌고 있거나 재적인 어떤 성취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럴 공산이 커요.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수가 딱 들어와 버리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화가 없이 이렇게 갑을목만 있는 경우에 제일 좋겠네요. 연결되니까. 내가 저기 산 너머에 논박하라 가지고 뭔가 결실도 좀 봐야 되겠는데 식상 수단이 없었어. 부리는 일꾼들이 없었는데 일꾼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브릿지 연결해줄 존재가 열매까지 이렇게 하면 과실이 됩니다라고. 당연히 갑을목 있으면 인목에 뿌리도 내리겠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보면 병정화가 없으면 큰 문제 없다. 왜냐하면 나도 임묘가 돼 있던 상황이니까 내 건강이라든지 나의 어떤 신체적인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식신 기운으로 지지의 충동 기운으로 해서 움직여진다. 현재 상황에 변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그냥 경금일간에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상황에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봐요? 나쁜 게 크게 없다니까요, 내년에. 그래서 사실 내년에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경금일간들한테는 한 80% 이상은 괜찮아요.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꼭 문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천간에 화가 있는 경우, 화는 뭘 보고 들어온다? 임수가 들어오는 거는 관을 보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관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금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제로할 건 아니고 관은 분명히 임수가 타겟팅을 하고 들어오는데 일테면 신금한테 정화는 편관이었어서 상관 합살의 개념이 좀 있는데 여기는 경금은 정화를 뭘로 씁니까? 정관으로 쓰고 병화를 뭘로 써요? 네, 편관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천간 임수가 날라 들어오면 정임하고는 뭘 합니까? 합을 하고 병화하고는 극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극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십천간 중에 경금이 관사를 쓸 때, 신금이 관사를 쓸 때의 논법이 좀 달라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 고서에도 보면 날라 들어오는 기운이 관을 상하게 들어오잖아요. 꼭 상관이 아니라 식신도 관을 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수국화를 하고 들어오니까. 상관이 관을 본다라는 거, 견관을 한다라는 것이 최고로 어떻다? 판별하기가 어렵다. 상관, 견관, 난, 변. 최고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관을 본다라는 것이 관유, 가견, 불가견. 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도식적으로 들어와서 뭐 극해주니까 좋고 합해주니까 좋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경우도 천간이 지지에 근을 하고 있느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천간이 들어오면 합해서 기능이 묶인다. 합반이 될 수도 있고 합화도 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지. 분별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냥 오행적으로 그래 수국하니까 관이 영향받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무화인 경우에는 80% 이상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좀 안 됐던 사람들 당연히 내년에는 물고 터집니다. 풀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식지의 기운을 가지고 아까 봤어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운을 쓰더라도 다 연결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세운이 간섭하는 게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 사람 명주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관이 있는 경우가 보면, 자, 육식간지 중에 나는 내가 이미 경, 신자진 인호술로 딱 짜고 있어요. 그럼 내 자리 말고 월주의 자리, 년주의 자리, 시주의 자리인가, 시주의 자리에 뭔가 육식간지 중에 병정화가 달려있는 간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병은 뭘로 붙어요? 병은 자인진으로 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붙습니까? 오, 신, 술로 붙죠. 양간음진은 안 붙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화로 붙는다라고 하면 충묘사 미해유. 그럼 병자월, 병자년, 병자시라든지. 근데 이제 시두법에서는 붙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왜냐하면 시간이 딱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시주가 아니더라도 월주,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일주는 좀 이따 살펴봅니다. 일주는. 이렇게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해, 정유, 년, 월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이걸 월주의 환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왜? 월주가 가장 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60% 이상 아주 어린 사람이거나 아주 은퇴한 사람들 말고는 거의 다 어떻습니까?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주의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쓰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월주의 이러한 월주를 갖고 있을 때 변동폭, 관이 유관살이 있어가지고 경금일주들이 내년에 변동폭을 볼 가능성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지. 근데 각연 불각연이라고 했잖아요. 봐도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이렇게 병자월이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자월의 경금은 뭐가 돼요? 자월의 경금은 금수상관격의 상관격이 돼요. 그러면 천간 나머지 자리나 지지 나머지 자리에 간섭하는 요인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딱 이런 환경하고 여기만 보면 이 사람은 금수상관 요견관, 금수상관 희견관 해서 정관이든 병화든 칠살이든 간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데 잘 써야 되게끔 잘 쓰는 명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날라들었다. 인을 달고 날라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특수, 직장 내지는 권력, 직장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런 곳을 쓰고 있는 에너지가 일단은 한번 식신이지만 식신 제살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좋은 게 아니야. 식신 제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월지 자중 임수에 근을 달고 들어오는 임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날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월주 환경이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집에서 내가 근거를 내리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부터 그런 요인이 나를 내 관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운이 어떻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월주가 신자진 수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호술 화운동에 시발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간도 극을 당하고 내 지지 뿌리도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자수는 인이 밀고 들어오면 힘을 못 쓴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뿌리 내리고 있던 환경에서 내 지위가 흔들린다지. 흔들리는데 인이 상반기에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인호술, 병호, 정미 뭐 쭉 가서 경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인 중에 또 뭡니까? 인 중에 병화에 병인이 어때요? 장생을 하지. 이런 경우는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경우니까 좀 안 좋게 내가 이렇게 좌천되듯이 불이 한번 꺼졌다 살아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럴 공산이 큽니다. 분명히 제가 구분을 했어요. 병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월주에 있으면 아주 밀착적으로, 연주에 있으면 조금 멀지만 어쨌든 연월은 사회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운을 맞닥뜨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공산이 어때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병자월의 경금일주. 그러면 병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편제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내가 병인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편재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인중에 병화가 투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됐냐면 재생살까지를 겸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냐면 편재격이니까 재물의 유동, 유통 이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번 돈이 족족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어디죠? 응? 선거에 나가고 뭐 어디 뭐 이러면서 있는 돈 다 날리고 사전에 8톤까지 이게 다 빚 얻어가지고 저같이 땡볕까지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폭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인 거지. 근데 이렇게 식신이 와서 이럴 때 병화를 한번 제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가 되는 거지. 천간의 상황은. 그런데 지지에서는 항상 이 병화 불씨가 어때요? 정의 인은 정인사로 들어오지만 병화의 인은 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화를 천간에 띄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변동이 많다니까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요. 꺼졌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해소가 됐다가도 살아나고 또 위기에 몰렸다가도 살아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병인년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할 텐데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자충이나 동착이나 자형이나 동합이나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같은 기운이 들어와도 인신만큼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있는 기운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내가 재물적인 부분을 새로 들어온 부분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의 해결도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도 나중에 또 살아나고 이런 부분이 병인 월주나 년주, 시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한테 오는 거에 원근의 차이는 있어요. 월주가 가장 체감이 크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병진이 되면 이거는 인수격이에요. 병진하고 병술운. 그러면 인수격의 병진월이나 병술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대부분 어떻습니까? 살인상생을 하기가 좋죠. 살인상생을 하면 살인상생은 기본이 내가 약간은 신양명이 됐을 때가 살인상생이 좋아요. 살인상생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정관을 인성으로 받아들이느냐 평관을 인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살인상생을 해서 이 살을 내가 해결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식신 재살이 오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괜찮다예요. 그런데 지지 환경은 어쨌든 인이 인묘진일 수도 있고 아까 신자진의 인호술의 격각일 수도 있고 또 방합기운일 수도 있고 이래서 지지 환경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천간의 상황은 이런 경우는 어떻다? 내가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식신이 날라 들어오니까 한번 내가 A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식이 좀 온 거지. 근데 거기까지 너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또 살이 살아날 수 있는 인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국 인이 뭐랍니까? 이 돈을 취하면 이 식신 재살까지만 해야지 인의 재성을 편재를 취하면 이 불씨가 살아난다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가 되면 병오가 되면 이거는 흔히 정관격이에요. 내가 정관격에 원래 태어나기는 딱 틀에 박힌 법과 제도와 규율과 질서와 아침 5시에 집 앞에 건너를 못 건너는데 이렇게 신호등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이게 정관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드러내서 쓰는 거는 편관인 거예요. 이거를 관살혼잡이라 그래요. 막 섞여서 위에서 섞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격을 정관으로 태어났는데 물론 오중에도 병화가 있죠. 병정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왕지는 나랑 다른 기운이 투간이 되면 관살혼잡이다. 그러면 관살혼잡일 때는 격에서 지지로 좌우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정리해 주든 천간으로 임계가 들어와서 병을 정리를 해 주든 관살혼잡을 제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어쨌든 좀 뭐 관살혼잡이라는 게 뭐냐면 직장에서 내가 정해진 틀에 정규직이나 아니면 정해진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그 일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뚝불뚝 아주 미션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힘든 미션들이 푹푹푹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주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게 이런 관살혼잡명입니다. 사실은 일이 많아요.
관살 혼자 한 명은 일 실컷 해주고 대우 잘 못 받는다. 관살 혼잡인 사람이 식당을 운영을 해도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막 골치 썩이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예측 가능한 손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관살 혼잡의 기운을 천간에서 제거를 해주니까 좋은 기운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지지에서는 인호를 해가지고 화를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장생도 되는 데다가 한 번 더 이 관성에 인호가 합해서 병이 떴으면 이게 한번 사그러들려고 하다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왜 타고 있는 데다가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끼얹으면 불이 꺼질 것 같다가도 그 물기가 다 증발이 되면 어때요? 확 살아나잖아요, 다시. 이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덧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5월에 예를 들어서 병호를 연간에 띄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절대 그 내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병호월, 경술월 이럴 때 인호술 걸릴 때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봉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신월이 되면 신월, 자월, 해월은 신중임수, 자중임수, 해중임수가 천간에 그 월지 환경에서 드러나서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감이 강하죠. 체감이 강합니다. 그러면 경신 같으면 이거는 걸록격이거든요. 그럼 걸록격은 어쨌든 살이 떴으면 이 살이 제화가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내년의 상황은 그 살의 제화보다도 이게 병신이 되면 제가 이민년 총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날라오는 이민이 천급 지충으로 해서 날라 들어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 직계 이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계 이동. 그리고 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신인데 인이 들어오면 이건 인사신 기운을 깔고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여기다 살에도 관여하는 기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인사신의 이런 센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뭐 비룡이 승천하는 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사신 기운의 형살에 직장의 변동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구설수나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게 병신이 되겠어요. 양간의 일지 중에서 어떻습니까? 월간 월지 중에서 병신이 좀 가장 크겠죠. 이렇게 위아래를 충국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충국이 되면 뭐 생 이런 거 잘 안 일어나요. 충이 먼저지. 충이, 형충 이런 부분이고 이제 술이 들어오면 만약에 병술이다라고 하면 술 중에 정화가 병화로 투간이 된 거예요. 병진이 더 좋죠. 살인상생을 하려면 이 기운을 이렇게 인성으로 화해서 결국 나한테 이렇게 인화하는 이런 기운이니까. 근데 이게 이는 똑같이 이게 제극인을 치고 들어오지만 이는 어쨌든 신자진 인호술에서 기운을 프레시하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거를 좀 압축시키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극의 현상이 있으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천간에 병화를 띄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오술 합의 본기, 인오술 화기를 기운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간은 좀 해소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병진보다도 인술이 처음에는 제극인을 해서 들어오는 듯 하다가 병화의 본기가 생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면 이 인오술 기운이 형성이 돼서 병호, 월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못지않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월주 정도, 이 정도 빼고는 사실 자인진 인호술을 월주로 갖고 있고 거기에 병화를 띄운 사람들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직장 생활하거나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관을 띄웠으니까 그런 경향이 많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자기가 쓰고 있는 관적인 상황이 변동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하다못해 내가 그 업무 로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상반기나 시작쯤에는 순조롭게 흘러나가는 듯 하다가도 진행이 되면서 좀 힘든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 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이 이미 원국에서 재화가 돼 있다든지 재살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일간하고만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편관인 거고 센 관인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정관이고 천간의 상황이 그럼 내가 정편관으로 혼잡이 돼 있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극이 되든 합이 되든
언놈이 먼저 걸리더라도 걸리는 거 제거되니까 괜찮다요. 왜? 그만큼 정편관으로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를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합으로 먼저 가져가든 극으로 가져가든 그런 건 괜찮은데 이게 정관 하나만 달랑 이렇게 연주든 월주든 시주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핀셋으로 합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경이 있고 정이 있고 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는 토국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뛰어넘어서 들어온다니까. 뛰어넘어서. 정은 특히 정관을 썼을 때는 정은 완전히 합이 될 수가 있어요. 합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반이니 합반인지 합건지 합환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요령은 뭐냐면 이거는 여자한테는 남자고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임합을 하면 크게 보면 일반화된 어떤 재주와 기술, 재능 이거를 가지고 정해진 관의 일에 몰입을 한다예요. 몰두한다. 만약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중복거래를 한다. 타이틀 가지고 있는 관하고 거기랑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관의 업무를 어떻다? 내 재능, 내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의 합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합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뿌리가 약하다라는 거는 축은 인묘하고 해는 태지에 있고 정유는 생이지만 그냥 오행상극으로 보면 요런 지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지나 연지나 시지에 정화의 근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나갑니다. 만약에 이 관을 남편으로 내가 정관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 가정사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밀이 있거나 정사로 있거나 이를테면 뭐 하다못해 정묘래도 이렇게 있거나 하면 그냥 남편이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 좀 묶일 수 있다. 남편 직장이 매여가지고 새벽별 보고 뭐 나가서 들어오는 이런 형상으로 일이 많이 치일 수도 있다라는. 왜? 관에 묶였기 때문에. 내 재능이 관에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지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걸 배제를 하고 월주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 정축, 정미 이거는 다 경금일간한테는 천을귀인 월지를 깔고 있는 인성이에요.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정관으로 이렇게 생을 받는 관인상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월주를 놓은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고 큰 변화 없이 공무원에 준하거나 공사에 준하는 이런 직에 종사할 환경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이 들어오면 이제 편제잖아요. 십신편제가 들어와서 축인하고는 그냥 단지 겉으로 목국토는 하고는 싶어도 제인이 편제하고 인이 합을 하죠. 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내가 성취를 위해서 합을 하는데 천간에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병신이 천급지충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정해 같은 경우는 천합지합이 되는 거예요. 더 묶이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묶이는 상황이 정해 월주 같은 경우는 더 묶이는 거야. 근데 정축은 그나마 조금 덜 합니다. 덜 하는데 어쨌든 묶인다. 근데 축은 인묘하고 축이 이 상황만 보면 기운이 없는데 여기에 다른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내년에 신축년 거쳐오면 굉장히 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묘지에 묻혀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별별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경인 아까 인신충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성 편제가 들어와서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축인 암합 정임 합 이래서 어쨌든 좀 묶이는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정임은 정관의 이러한 가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훼손될 수가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묘가 들어오면 정제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정제격을 놓을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정관을 띄웠으니까 재생관하는 이것도 이제 직장명인데 인성이 관여를 안 하면 죽도록 일만 해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스러움, 만족스럽지 않을 그럴 공산이 큰데 내가 원래 정제의 환경인데 식신이 들어와서 내 정관을 묶고 여기에 편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습니까?
아유, 내 일하는 게 크게 뭐가 진전이 없고 좀 답답스럽고 이러니까 약간 옆길로 새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정제 활동, 또박또박 정해진 월급 생활, 뭐 이런 거를 해왔는데 부업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향이 좀 생길 수 있다. 내 어떤 본업은 좀 묶이는 이런 형태고, 내가 아니면 누가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그걸 하게 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사는 묶여도 이 뿌리 때문에 흔들리진 않습니다. 직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이를테면 뺏긴다든지 그러진 않고 일에 치여서 힘든데 맞잖아요. 지지에 인사형까지를 동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돈 되는 일이야. 프로젝트성 일이에요. 저 돈 하면 성과 베이스로 성과급으로 1억이든 2억이든 받을 것 같아. 죽을 만큼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관격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관을 띄워서 관살 혼잡이거든요. 병월도 관살 혼잡인 거고 똑같이 병월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센 곳이지. 센 곳. 근데 월지 환경을 인사형으로 어떻다? 확 불지르고 들어온다. 여기도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정미월 같은 경우는 이민이 들어오면 천간의 상황은 비슷하고 내 정인이잖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남들이 다 인정하고 내가 관인상생 받을 수 있는 기본이고 터전이고 내 울타리고 안정처고 그런데 이게 인이 들어오면 이게 귀문이기도 하지만 요 미가 들어온 인한테 이렇게 훼손이 돼요. 내 영역 침범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내 땅이었는데 내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이 들어와 가지고 내 걸 조금 갉아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귀문스럽게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지지로는 갑기 합을 치고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 내가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인성 중심으로 관인상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위협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정해월이면 이거는 아까 이거는 묶여서 답답하고 이거는 충돼서 병신을 충돼서 굉장히 요동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천간 지지가 어떻습니까? 경금이 해월을 쓰면 경금이 자월을 쓰는 거 마찬가지로 정평관을 똑같이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같이 좋게 쓰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화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이런 명식은 좋게 쓰고 있는데 다른 경우보다도 더 답답함을 느끼는 거지. 정미나 정사나 이런 것 같이 여기는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묶여서 병이 인을 만나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정이 인을 만나면 이거는 내가 체감적으로 정화가 여기서 죽는다예요. 나를 힘들게 내 어떤 기존에 누리고 있던 정관의 프리미엄을 약화시키면서 들어오는 에너지 일공산이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유는 이거 이제 양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양인격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성격 요인이 평관 칠사를 쓰고 그다음에 정관을 쓰고 그다음에 재를 쓰고 그도 아니면 식상을 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록격이 병신이면 걸록격이 병화가 떠서 어쨌든 식신이 들어와서 한 번은 걷어주는 해결해주는 맛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정유로 안 있고 옆에 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살려주는 운이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임이 온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양인의 환경에서 누리고 있었던 정화의 이런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인이 원진치고 격강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원진, 귀문 이런 것들이 기본 터전을 좀 위협하고 들어온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내년에 경금일주들은 한두 개의 케이스만 좀 빼고는 어떻습니까? 자리에 관의 변동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내년이 개묘년이고 그 사람이 대운이 어떻게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관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 3년 지나면 무슨 운이 옵니까? 사오미 운이 오죠. 그렇죠? 을사병호 정미가 오기 때문에 관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천간에 정화한테는 상관이 뜨는 거고 그렇죠? 병화한테는 개수가 뜨기 때문에 내년 이민하고 개묘는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만약에 병정이 없으면 그냥 식재로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내 취미 활동에서 즐거움을 취한다. 뭐 여행을 한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상황 때문에 묶여서 못했던 거 내가 실컷 한번 해본다. 그게 신월, 사월, 해월생이 더 크게 체감하겠죠. 내 자리에서 떠올라온 그런 기운들이 식신을 달고 오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병정이 떴을 때는 컨플릭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천간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따라서 반전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대략적으로 보는 그냥 경금일간의 기본적인 화가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겠냐고. 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있고 지금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것들을 보면 일찍까지도 땡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상황이 다 다르죠.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자진, 인호수를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지 환경이 내가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격을 형성하거나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지 환경까지도 심하면 시지 환경까지도 개입을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돼. 역량이 좀 부족해. 그럼 일지 이 사람이 배우자가 돼 있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첫 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대요. 근데 이미 연월에서 환경에서 격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일지는 그냥 배우자궁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아무렇게나 막 여기에서 무슨 수생 목해서 뭐 좋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일지는 내 내면 자리고 배우자 자리고 년, 월, 일시, 초년, 청년, 중년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렇게 운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일지에 신, 자, 진이 뜨면 이거는 걸록이고 상관이고 편인이고 편재고 관성이고 편인이고 이런 성향의 성분을 가지고 또 그러한 성분의 배우자하고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연관지에서 살아나간다는 거죠. 시지하고 월지는 굉장히 은밀한 자리다. 실질적으로 육친이나 인연관계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 인이면 극이 됐든 뭐든 큰 삼합의 운동으로 보면 인월술 일생은 외부의 상황하고 외부의 인연하고 잘 연관되어질, 잘 결합되어질 그럴 확률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크게 보면 되는 거고 인이 들어오면 신자지는 주도권을 내줘야 돼요. 인호수는 화운동을 하고 신자지는 내가 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음에 들어왔을 때도 다음에 수운동 신자진년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여기가 주도권을 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일지가 이게 경신일주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편재가 들어와서 식신달구는 내 남편이 일하고 있는 내 남편이 취미생활하는 편재 때문에 돈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열받겠다. 열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들어와서 충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집을 나갈 수도 있지. 주변에서 막아주는 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묘라든지 이런 잡아주는 글자가 없으면 퉁 들어오면 퉁 튕겨나간다니까요. 그럼 이때는 그냥 별거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신자지는 인이 들어오면 이런 식신을 달고 오는 편재적인 상황 때문에 일지의 환경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자일 남명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조금 특이하게 보는 건데 이를테면 이건 좌우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오도 그렇고 도합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식신 활동을 하고 편재의 이런 그 놀이 유흥에서 만나는 유흥으로 쓰는 돈도 될 수 있고 만나는 인연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자축인에는 이게 인이 고신과숙이라고 따지는데 내가 나중에 호래비가 될 만한 짓을 내년에 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돈 보고 남의 여자 보고 경자일주 특히 조심해야지. 집안 결혼한 기혼자 같은 경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진도 어쨌든 이렇게 인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편인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편인이 과했다라고 하면 제극인이 들어오니까 고민 많이 하는 일 있다. 고민이 좀 해결된다도 되고 왜? 이렇게 식신 편재로 해가지고 유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내 고민거리가 해결이 된다. 근데 이게 타이에 의해서 주변 들어오는 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인 같은 경우는 인에 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월에 인도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경우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있는 거야. 남자 같으면 그렇고 여자 같으면 어쨌든
이 안에서 다 살을 병화로 목생화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이런 배우자가 나를 깔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채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인이 들어오면 만약에 미혼자나 한번 뭐 갔다 온 사람이나 그러면 만약에 비어있다. 내가 실제로 글자는 인이 있는데 내가 원래 자리가 비어있어. 인 같은 종류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글자가 원래 인이 있어야 채워지는데 인이 비어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인이 이 사람이 비어있다.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배우자가 있다. 그럼 어때요? 나가. 튕겨져 나가. 아니 그러겠지. 똑같은 도플갱어가 들어오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있는 소지,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물론 물상으로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이 남자가, 이 배우자가 병원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파리하게 죽어있는 이파리에 그거를 충동질할 수 있는 운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기운이 다운돼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는 거다. 그리고 이제 5가 오면 이 사람 원래 정관의 이런 심리라든지 정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 내면에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는 어쨌든 5랑은 합을 하면서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뭐 젊은 사람이냐 중년이냐 은퇴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30, 40대는 이미 월주의 환경 이런 데를 세게 쓰는 사람이고 이미 60대 넘어갔으면 이미 결혼해가지고 빈자리가 있는데 이거 들어와도 크게 못 느낍니다. 이걸 가지고 뭐 관까지 올라간다고요? 아, 그렇게 통변하는 게 아니지. 합을 하고 들어와서 이 합의 합력이 관으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격의 자리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반합이나 삼합이나 이런 기운들은 지지의 삼합은 천간까지 작용력을 해요. 이걸 삼합력을 깨는 천간에 임계수가 없는 한은 땅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다. 이게 기운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관적인 생활을 하면 이러한 영향 때문에 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인이 들어오면 오는 위로 올리면 정이잖아요. 그러면 정이는 합을 해서 합력으로 새로운 관을 형성하기 전에 어때요? 한번 죽어. 기존 거를 기법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생겨요. 이것도 또한 긍정적으로 자리 바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단서는 뭡니까? 월주의 환경에 내가 구조적으로 5가 개입된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전제가. 이제 술도 보면 진도 편인이고 이제 술도 편인이지만 이건 어쨌든 인호술 환경 속에서의 그래도 이거는 신자진을 하면서 재극인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합극이 들어오죠. 그렇죠? 편제를 극해주니까 어려움을 고민을 힘든 거를 털어준다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이거 하나 달랑 의지하고 술 중에 정화 신금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털어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식신 유희 활동을 심하게 하다가 이건 재극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이제 흉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여기도 술 중에 정화가 있고 무토는 극을해서 금극목하고 들어온다 그러고 술 중에 정화하고 신금은 이게 신금을 내 비겁으로 잘 쓰는 경우가 있고 정화를 내 자식이라든지 이런 경우 잘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흉작용으로 갔을 때는 술중 정화는 남자한테는 관이잖아요. 그렇죠? 여자한테는 남편이잖아요. 이게 힘을 못 펴 이내 정인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기륭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 경금일간은 지지 천간에 식신을 달고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미뤄놨던 거 한다예요. 지지에 자나 해나 신이 있으면 더 체감이 크죠. 거기를 뿌리를 근간으로 해서 천간으로 투간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결론으로 해서 맞아들이고 체감하는 거는 편제에. 이는 이제 시작인 거지 어떤 결실로 딱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편제라고 해서 큰 돈이고 유동재물이고 이렇게 좋게만 볼 건 아니고 시작을 한다. 뭔가 이렇게 식신생재로 순조로운 흐름을 좀 탄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천간이 어쨌든 드러난 경우가 병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한 80% 이상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병정화가 있을 때에는 좀
조심을 하시라.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굉장히 운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수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상관경관이 들어오는 것들이 유불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금일간한테는 해자년이 이게 다 식상이었어요. 지지로. 해자는 뭡니까? 제조업하는 사람으로 치면 생산 설비예요. 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갈고 닦고 채비하고 이런 기운이 해자거든요. 해자를 잘 썼다라고 하면 인묘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기운이 이어져 가지고 재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좀 기복을 좀 겪을 수는 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한마디 첨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유흥을 하든 분위기는 형성이 된다라요. 돈이 있든 없든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딴디하세요, 딴디. 나를 내가, 왜냐면 경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신일에도 있고 있어봐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싶어도 위아래로 막 뿌리를 흔들면서 들어오고 같이 재미지게 놀자로 들어오고 재미지게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꼭꼭 채비를 하셔가지고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일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치겠습니다.